접근 테이블도 뭐 다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보면서 했지. 공업사 앞에 보면 접근 테이블 있거든. 그거 보면서 하는 거지. 자, 어쨌든 이제 고급 수학이란 걸 해야 될 텐데 일단은 너가 그 학교에서 준 그거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이게 뭐다라는 것부터는 먼저 알고 가는 게 편하니까 그거에 좀 집중을 할게. 어쨌든 학교에서 문제집 나눠줄 거고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문제를 풀어야 될 테니까 이제 2월 달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단 거기에서 나오는 이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다라는 거 정도만 좀 알고 넘어가는 식으로 문제 수준도 이 정도로 이제 풀고 넘어가는 식으로 갑시다. 네, 근데 고급 수학으로 배우는 거에 면접 문제에 도움 돼요? 아무래도 도움 되지. 돼요? 그치. 진짜요? 아무래도 왜냐면 거기서 요구하는 게 보면은 고등학교 수준의 것을 넘어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 특히나 그런 이런 지식을 좀 알고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기가 조금 더 좀 편리하게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형들도 원래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있었고 없어. 그럼 없었어. 그런 것들은 진짜 다 대학 수학 얘기야. 선형, 그러니까 어떤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 두 개가 독립이다, 종속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 엄밀하게 정의를 내리는 건 다 대학교 과정이야. 근데 그게 면접 문제에 나왔다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스트가 얘기하니까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야 아마. 결국 합격했어요. 응? 합격했어요. 학교를 이스트. 자 봅시다. 자 우리 생각 열기부터 하나씩 봅시다. 자 벡터 크기와 방향만을 가졌다는 거야. 자 이것을 우리는 조금 생각할 때 자, 벡터는 기본적으로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것을 조금 확장해서 생각하면은 성분들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할 거야. 이게 단순히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거 말고도 나중에 이거 뭐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것도 할 때 보면은 좀 항상 이렇게 성분들로 나눈다는 거 그게 개념적으로 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같고 봅시다. 자 x축과 양의 방향으로 45도의 각을 이루고 크기가 루트인 벡터를 나타내보라. 한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자 벡터 가르쳐줄 때 내가 가장 먼저 했었던 얘기가 뭐야? 벡터는 시점에서 잘 나왔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1, 1 이게 아까 말한 자 길이가 루트 2이고 양의 x축의 양의 방향과 45도 각도를 이루고 있는 그런 벡터가 되겠지. 근데 얘가 원점에서 굳이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점에서 표현을 하건 이 점에서 표현을 하건 이 점에서 표현을 하건 얘네들은 전부 다 똑같은 벡터라고 보는 게 합당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야. 한 가지 방법으로만 나타내지는가 아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위치 벡터. 근데 여기서 위치 벡터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되니? 위치 벡터. 위치 벡터 한번 생각해보자. 위치 벡터 기억나? 위치 벡터는 얘를 시점을 0으로 두는 게 위치 벡터야. 그러면은 얘 성분이 여기 말한 대로 탄젠트 3, 4, 2, 9, 5인 거. 자, 그러면 여기가 3, 4, 2, 5. 당연히 이 길이는 5가 되겠지. 위치 벡터는 요 점을 이 벡터의 시점을 원점에다 두고 그 종점을 좌표 표면의 한 점에다 두는 이것을 우리는 위치 벡터라고 한다 이 얘기야. 이 위치 벡터는 그래서 하나가 되겠지. 자, 우리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2차원 벡터를 배웠고 3차원 벡터는 여기다가 차원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벡터도 있다 이거야. 근데 그것은 일단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표현은 불가능하고 이것을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n차원 벡터라고 한다. 이것을 그냥 기억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n차원이 가능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도 성분별로 나눌 수 있는 거. 너의 시험 점수를 벡터라고 신사형 벡터라고 한다면은 신사형 벡터의 시험 점수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있다면은 5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5차원 벡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너네 학교 이름 애들이 예를 뭐 70몇 명이 쭈루루 다 있어. 그러면은 그 5차원 벡터들에 쭈루루루 있는 거야. 이 하나 애들이. 근데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이 어떤 뭐 자료를 찾아내는 기본 이 방식이야. 벡터의 방식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좀 알고 있으면 좋고 여기서 말 나오는 거 뭐 성분이 모두 0이면 0벡터 이렇게 쓰지 않더라. 0이라고 쓰지. 0벡터는 성분들이 모두 0. 그러면은 길이가 갖고 있지 않겠지. 크기를 갖고 있지 않고 당연히 방향도 없는 그런 게 될 거고 실수배를 하면은 뭐가 돼? 만약에 K A 벡터 이렇게 돼 있으면은 A 벡터가 X1, Y1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얘는 K X1, K, Y1 이렇게 된다는 거야. 실수배.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 그리고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도 쭈루루루 돼 있지. 그 다음 장 나와 있는 거 벡터의 성질 보면은 자, 이거 너무 뻔한 얘기들. 그러니까 전혀 아직 저희 생각할 필요가 없고 자, 이거 우리 덧셈에 대해서 결합 법칙과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뺄셈 같은 경우도 그냥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때, 뺄셈 같은 경우를 생각할 때는 봐라. 요런 벡터, 자, A와 요런 벡터, 만약 B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A 플러스 B가 되면은 이렇게 마름모를 평행 가변형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방식도 있고 요 애를 얘는 시점에서 자유로우니까 요 애를 위로 쭉 올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B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빼는 것 같은 경우는 A 마이너스 B 같은 경우에는 자 A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B를 한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뭐다?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은 A에서 마이너스 B를 더하려면은 얘 마찬가지 얘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면 되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이렇게 이 벡터가 되는 거고 이것을 쭉 생각해보면 결국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벡터를 생각할 때는 공간이나 평면에서 벡터를 생각할 때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걸 잘 못하겠어. 항상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편해. 그냥 나는 이게 편해. 눈으로 보여야지 편해.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이것은 우리가 평면에서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했을 뿐이지만 이게 이 단순히 2차원 벡터가 아니라 3차원, 4차원, 5차원 벡터를 하더라도 그냥 더하면 더하는 거고 빼면 빼는 거야. 성분끼리.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예제 1번이다. 5차원 벡터도 있네요, 이번에는. 자, 그 좌표 공간에서 어떤 E1, E2, E3 이거 우리 단위 벡터라고 하지? 단위 벡터. 각축 평행하고 크기가 1인 벡터. 따라서 우리는 이런 단위 벡터를 이용해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모든 벡터를 다 표시할 수 있다 이 얘기야. 단위 벡터에다가 실수배를 하면은 그 축의 방향만큼의 어떤 뭐가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시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부터는 조금 뭐랄까 3차원이나 2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좀 고차원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벡터의 일반적인 형태로 우리가 나타낼 필요가 있는데 자 봐봐 어떤 n차원에서 각각의 단위 벡터를 예를 들어서 E1, E2,
2의 n까지라고 우리 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얘를 이 n 차원의 벡터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그것을 우리가 a 벡터라고 한다면 얘는 x1, e1 더하기 x2, e2 더하기 xn, en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사실 이들은 다 전부 다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저기 크기죠. 크기가 자, 그래서 1차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건 우리 1차 결합. 1차 결합은 어려울 게 없어. 요것이 1차 결합이야. 그냥 어떤 실수배를 해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배를 해서 더하거나 뭐 여러 가지 벡터가 많이 있다고 쳤을 때 그것을 실수배를 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이것을 실수배를 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한 것들은 뭐냐면은 벡터들의 이 n차원 벡터들의 1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1차 결합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봐봐. 여기 봅시다. 여기 어떤 이미 n차원 벡터는 땡땡땡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당연하지. 요거야. 이렇게 어떤 의미의 벡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또 이 땡땡땡, 이 땡땡땡 어느 나머지 하나도 n-1개의 1차 결합으로는 표시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거 하나를 빼가지고는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돼. 이것이 지금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치? 근데 그런데 어떤 k개의 벡터가 쭉 주어졌다고 쳐보자. 이런 벡터가 k개가 있어. 이 k가 있는데 어느 하나도 이 어떤 벡터들 중 이 k개의 벡터들 중에 어떤 하나도 나머지 k-1개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될 수 없을 때 만약에 k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이걸 되게 복잡하게 설명은 돼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은 하나만 빠져도 그 벡터가 나오지 않을 때 어떤 k개가 있어. k개의 1차 결합으로 내가 이루어져 있는 어떤 하나의 벡터가 있어. 근데 걔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뚝 빼놔도 절대로 이 k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만 뚝 빼도 저기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빼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1차 결합 표시될 수 없을 때 그 벡터들은 그 k개의 벡터들은 모두 1차 독립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야. 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야 이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편할 것 같아. 한번 이렇게 한번 내가 설명을 해볼게. 자, 봐봐. 자, 우리 요 벡터가 있고, 요 벡터가 있고, 요 벡터가 있다고 한번 쳐보자.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걸 아무거나 해도 이 모양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 봐봐. 그런데 내가 얘 더하기 하면은 요 벡터가 나오잖아. 근데 이 벡터는 얘의 2배를 하면 되잖아. 얘네 2개 없애도 얘 나온다고. 그럼 얘네 3개는 뭐다? 1차 독립이 아니라는 거야. 그지? 근데 봐봐. 요거랑 요거가 있고 내가 요렇게 되어 있어. 얘네 둘 중에 하나만 갖고는 이걸 만들 수 없지. 하나만 빠져도 절대 이걸 만들 수가 없어. 그러면 얘네 둘은 1차 독립이 되어 있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1차 독립과 1차 종속이야. 벡터. 말이 굉장히 어렵게 표현되어 있고 실제로 이렇게 나는 이제 언연이 안 하자면 수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것들에 대한 항상 의구심은 있어. 나는 항상 실용적으로 그냥 미분적분만 매번 하는 전자공학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1차 종속, 1차 독립 같은 것들이 실제로 수학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해석학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얘네들이 독립이면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종속이면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런 식으로 이게 차이가 있대. 그러니까 여기서 1차 독립, 1차 종속이라는 개념은 우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봅시다. 자, 보기에서 보면은 이거 한번 보면 돼. 이런 두 벡터가 있다고 쳤을 때 이게 1차 종속인 경우와 1차 뭐인 경우라고 하는데 이거 여기 봐봐라. 이 행렬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거 하고 있지 지금 뭐냐 이제 이
이 뭐지 행렬식이 0이 아니게 되면 0이면 어떻게 돼? 이렇게 역행렬이 존재하고 해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A, B가 이제 어떤 A라는 벡터와 두 벡터 이 2, 4와 3, 6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얘네들은 하나를 빼고 나서는 0과 0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1차 독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은 이런 벡터들이 1차 독립일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게 되느냐? 자, 여기야. 여기 예제 2번. 그 다음 장에 봐봐. 자, 알파1, V1, 알파2, V2 뚜루룩 해가지고 이게 0벡터가 되게끔 만드는 거야. 0벡터가 되게끔 만들었는데 이 0벡터가 되는 조건 자체가 앞에 있는 알파들, 실수배한 숫자들이 다 0이면은 그건 1차 독립이 돼. 그냥 이것을 그렇게 암기를 하도록 합시다. 봐봐. 1차 독립이 되는 경우는 봐봐. 얘랑 얘는 얘 두 개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도 절대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수가 없어. 없지. 절대로 못 돌아와. 봐봐. 얘한테 몇 배를 하고 뭐 마이너스 배를 하고 뭐 지랄 발광을 떨어도 다시 얘를 돌아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 얘 두 개가 얘랑 얘가 0벡터와 0과 곱해지지 않는 한은. 그럼 얘랑 얘는 독립이라는 얘기야. 하지만 얘는 봐봐. 얘인데 얘를 여기로 바꾸고 얘를 여기로 바꾸면은 이렇게 돌아가지. 0으로. 이렇게 되면은 얘는 종속이 된다는 거야. 서로 종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얘가 독립임을 증명하는 방식은 단순하다. 독립을 증명. 1차 자, 알파1, V1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쓸게. 알파2, V2 자, 알파 n, Vn이 0이라고 할 때 유일한 그는 알파1, 알파2, 알파 n까지 0이면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얘네들을 1차 독립, 이 각각의 벡터들을 1차 독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알겠니? 간단한 문제니까 한번 그렇게 보고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네가 쭉 읽어보면서 대신 이 벡터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 한번 손으로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해. 한번 써보지 않으면은 그것을 그 감을 좀 익히기가 어려우니까 또 해봅시다. 자, 드디어 벡터의 외적과 내적. 자, 우리 지금 1차 결합 이런 거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에는 벡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쉽게 우리 그냥 실수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했는데 벡터라는 것이 재밌는 거는 곱하기가 두 가지가 있어. 내적과 외적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의 뭐 물리적인 의미는 뭐 좀 들어본 적이 있을 테니까 좀 간단하게 하면서 얘기를 해보자. 내적을 뭐라고 하니 영어로? 반? 뭐지? 무슨 프로덕트인데? 아, 이너 프로덕트인가? 뭐 그렇다 이름이 그래. 나 잘 기억이 안 난다. 맨날 요즘에 쓰질 않아가지고. 이거는 뭐야? 우리는 요것을 가장 핵심은 요거야. 얘는 스칼라야. 외적은 벡터야. 그것만 일단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이 n차원 벡터에서 내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지 알지? 네. 알지? 그건 내가 그냥 설명 안 해줄게. 그냥 같은 성분끼리 곱해가지고 더해주면은 그게 그냥 벡터의 내적이야. 벡터의 내적은 스칼리아의 양이기 때문에 벡터가 들어갈 그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음. 자, 뭐 내적의 성질 이렇게 돼 있고 내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지? 뭐 된다? 뭐랄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리고 분배 법칙도 다 성립한다. 사실은 조금 벡터의 내적이 뭐냐? 내적 A,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 요게 좀 느낌이 뭐냐면은 곱하고 비슷해. 실제 어떤 곱하기와 비슷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 그걸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실제로 하는 방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해두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이거지.
실제로 우리가 그냥 고등학교 수학 수준에서 여기서 말고 고등학교 수학 수준에서의 내적이라는 것은 두 벡터의 각도를 구하기 위한 어떤 보조 수단형밖에 안 된다. 자, A의 크기, 이건 A의 크기야, 그렇지? 이거는 B 더하기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건 요거야, 그렇지? 요것을 구하는데 우리가 사실 중점을 둬야 돼. 그렇지만 여기서 배우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내적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힘이 작용할 때 내가 어느 힘으로 작용했을 때 가장 최대의 힘을 구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내적이지 사실은. 요거잖아. 내적이라는 걸 실제로 우리가 표시를 하자면은, 그러면은 여기 코사인 여기 세타라고 할 때 여기다 수선을 내렸을 때 요 길이 자체가 내적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 우리 캐리어 들고 다니는 거잖아. 그지? 캐리어를 들고 다니는 힘은 이쪽인데 캐리어가 움직이는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이만큼의 힘을 들고 밀고 있어도 실제로 캐리어가 받는 힘은 요거밖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캐리어를 밀 때는 가장 맞춰서 써야 된다. 이런 미친 짓을 하게 되지.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내기 위해서 내적을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적들은 벡터의 곱셈을 하기 위해서 내적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돼. 실제로 중력이라든가 이런 힘이라는 것 자체는 전부 다 벡터잖아. 그 벡터를 계산할 때 곱셈이 나왔을 때는 다 내적으로 하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다 조금 더 방점을 두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사이 각도 구하는 거, 이게 근데 봐봐, 3차원이어도 똑같아. 3차원이어도 똑같은 걸 구하면 됩니다. 자, 이쪽 보고, 자, 지금부터 이제 외적. 이거는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자, 외적은 기본적으로 벡터량이 돼. 보통 자, A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많이 하지. B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얘도 계속 어떤 벡터량이 되는데, 자, A도 이거는 이제 2차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워. 왜 그럴까? 2차원이요? 왜냐면은 이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나오는 벡터 자체가 2차원에서 표현이 안 돼. 방향이 어떻게 되냐? 너 한번 대충 알 테니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다면은 자 이렇게 돌렸을 때 이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벡터가 성립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 양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거 구하는 방식을 알려줄게. 사인 세타가 나온다. 그렇지. 자, 이것을 이렇게 내가 나타내볼게. 여기 A고 여기를 B라고 한다면은, 자, A에서 B로 가야 돼. A가 앞에 있으니까 A부터 시작이야. A부터 B로 가는. 자, 요렇게 도는 식으로 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정확히 수직. 여기로 외적 프로덕트가 나옵니다. 요거야. 근데 요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게 되느냐? 이제 지금부터 이거는 조금 복잡하니까, 이거 근데 행렬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조금 편하게 가. 자, 봐봐. A라는 벡터도 우리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예를 들면은 X축의 방향으로, 이것을 단위 벡터를 내가 그냥 전자공학에서 쓰는 방식으로 쓸게. 내가 좀 그게 익숙하니까. 자, 예를 들어서 A를 X1 I, 이게 X축의 단위 벡터야. X1 I 플러스 X2 J 플러스 X3 K, 이렇게 나타내 볼게. B 같은 경우를 자, Y1 I 플러스 Y2 J 플러스 Y3의 K,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 자 A
프로덕트 A 크로스 프로덕트 B 같은 경우에는 자 3차원 행렬로 나타내는 게 편해요. 여기를 I, J, K라고 두고 자 앞에 있는 걸 위에 써. X1, X2, X3 뒤에 있는 것들 앞에 그 숫자들을 앞에 이 개수들 각각의 그 단위 벡터에 곱해져 있는 개수들을 쓰는 거예요. Y1, Y2, Y3 자 요거의 행렬식이 되는데 자 이걸 이렇게 구하면은 어렵겠죠. 자 봅시다. 쌤 저기 햇 빠진 거죠? 응? 햇. 햇 지금 빠졌어? 여기 위가 이거 햇이 난 햇을 안 쓰고 그냥 I, J, K 하면은 X축의 방향의 단위 벡터,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Z축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그냥 쓴 거야.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요거 쓰는 방법 이제 자 이건 알겠지? 지우기 이거 자 요거 구하는 방식 그냥 가르쳐 줄게. 이거는 사실은 난 수학에서 배우지 않고 전자공학에서 배웠어. 전자기학에서 자 요거의 성분이 있는 벡터야. 얘도 엄연한 외적했기 때문에 C라는 벡터가 어떻게 구해지느냐. C라는 벡터는 일단 바로 I 플러스 괄호 J 플러스 괄호 K 이런 식으로 되겠지. 각각의 성분이 있는 각각의 X, Y, Z 두 개의 성분이 있는 그런 단위 벡터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 얘를 계산할 때는 얘의 성분 계산할 때는 요 두 개 생각하지 말고 요거 두 개만 갖고 행렬식을 만드는 거야. 자 A, B, C, D라고 할 때 우리 행렬식 뭐니? AD-BC지. AD-BC. 자 봐봐. 그래서 X2, X3, X2, Y3, Y3 마이너스 X3, Y2, X3, Y2 요게 X축 성분이 되는 거야. 자, J를 생각할 때는 마찬가지로 요거 생각하지 말고 요거 두 개만 갖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 두 개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그러면은 자, AD-BC니까 X3Y1 X3Y1 빼기 X1Y3 빼기 X1Y3 이렇게 생각을 해. 마지막으로 자 내가 K를 생각할 때는 여기를 생각하지 말고 요거 두 개 요렇게 하면은 자 AD-BC니까 X1Y2 X1Y2 빼기 X2Y1 그냥 이게 방식이야. 요거 크로스 프로덕트 하는 그냥 방식이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크로스 프로덕트 한 크기는 이 길이는 우리가 요 길이라는 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니? 얘 제곱 해서 루트 씌우면 되는 거야. 그 값이 밑에 나와 있지. X2, Y3니까 여기는 A, B 이렇게만 나와요. 여기 X, Y를 A, B로만 쓰면 교과서에 나오고 그냥 그대로야. 이게 그냥 왜 이렇게 되는지 나도 잘 몰라 사실. 미안하지만 그냥 우리는 그냥 전자기학에서 이걸 계산만 하면 돼.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레디언트라든가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니? 맞아요. 그레디언트나 저기 뭐 다이버전스 이런 거 있잖아. 편미분할 때. 그게 이제 편미분이 아니라 이런 거지. 아니에요? 대입인데 그러니까 편미분인데 X축의 방향으로 이 어떤 장 얘기를 할 때, 물리적인 장 얘기를 할 때, 그렇지, 비슷한 거. 중력장은 굉장히 쉬워. 왜냐하면 그냥 구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전기장 같은 경우는 이게 평면 방정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 그 평면 방정식을 생각할 때, 여기서 이만큼 갈 때,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감소량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찾는 게 뭐 다이버전스나 뭐 그레디언트나 이런 것들이야. 요거 할 때 요걸 많이 써. 다이버전스가 아니라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고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 GRD 그러니까 저기 다 프로덕트거든. 내적이고 외적이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 할 때 하도 많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아 요렇게 하는 거 나 지금 이거 준비 한 번도 안 했잖아. 오늘 처음 본 거잖아. 그런데 이거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십몇 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우리 크로스 프로덕트 계산 자체는 이렇게 하는 거다. 사실 요게 핵심이야. 그러면은 우리 봐봐. 이 크로스 프로덕트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거 토크 계산할 때 나오잖아. 토크. 힘할 때 토크 계산할 때 내가 어느 쪽으로 힘을 줘야지 가장 최고의 힘을 낼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할 때 이 뭐가 나오잖아. 그지? 그래 실제로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나타내는 거지만 C의 절대값 있잖아. C의 크기 자체는 조금 쉽게 어떻게 나타내니? A의 절대값 곱하기 B의 절대값 곱하기 사인 세타. 요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요렇게 우리가 절대값도 나타낼 수는 있다. 그러니까 힘을 줄 때 맞아. 이게 얘가 힘을 줄 때 가장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돼. 그러면은 사인 세타가 90도가 됐을 때가 1이잖아. 사인 세타가 90도보다 작으면은 힘이 적게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 돌릴 때 요거야.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여기서 1로 당겨야지 가장 큰 힘을 발생하지. 여기서 1로 당기거나 1로 당기면은 내가 그 힘을 다 못 쓴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벡터고 이것이 물리량에서는 토크 내지는 힘 이런 걸로 우리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옆에 보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외적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거 다 외우고 있는 애들도 있거든. 난 못 외워. 난 죽어도 못 외워. 난 그래서 이걸 그냥 알고 있는 게 너한테도 좀 도움이 될 거야. 알겠지? 자 봅시다. 자 여기 이제 벡터의 분산 분할 이거 벡터 이거 성분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야. 이것은 이게 자체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통 성분을 나타낼 때는 직교좌표계라든가 공간좌표계에서 얘네들을 기준으로 하잖아.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얘가 지들 멋대로 있을 수 있잖아. 얘를 우리가 단위 벡터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익숙하긴 하지만 벡터가 굉장히 복잡하게 있을 때는 그냥 벡터 하나를 기준점으로 둬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야. 그게 바로 이 방법이야.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야.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내가 요거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하면은 얘는 x축으로는 요거고 y축으로는 사인만큼이 될 거지. 그럼 이 정의의 표시를 한다면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면은 요것이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뭐 정사형의 이 벡터의 성분, 이 정사형이 요거잖아. 이 정사형이 요 벡터의 성분이 된다라는 거. 뭐 이런 뜻이 의미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문제 여기 있는 대로 한번 좀 풀어보면 될 것 같아. 한번 쭉 보고 여기 관련된 문제들을 내가 한번 출력을 해줄 테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자. 알지?